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저랑 상담했던 아내분이 오랜만에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주쌤, 제가 이혼하고 다시 사랑주고 사랑받고 행복해지고 이 상처를 극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다시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내 인생은 이제 불행해질 거다. 이혼하면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혼이 너무너무 두렵고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 또한 그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걱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제가 살면서 느끼고 또 증명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한 지도 벌써 한 9년이 돼서요. 그때 유치원 다녔던 애들이 지금 중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거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하고 나서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것들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이혼한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혼의 환상을 가진 분들한테는요, 이혼한다고 해서 새 인생 쫙 펼쳐지고 뭐 스펙타클하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워워 시켜드리고요. 이혼을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한테는 이혼한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거 아니고 이혼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다고 해서 이 결혼 생활 청산한다고 내가 막 행복이 펼쳐지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내가 이혼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고 시궁창에 처박히는 거 절대 아니더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에 나 자신을 막 갈아 넣었었고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고, 특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의 이 배우자가 없어지면 애들까지도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배우자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막상 이혼하고 이 배우자 없이 살면요, 더 편한 점도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내 인생 달라지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에게 정서적, 경제적, 기타 등등 많은 면에서 많이 의존을 했던 분들은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 이혼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분들은요, 나의 이 의존성을 줄여가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 준비가 대체 뭐예요? 돈 빼돌리는 거예요? 증거가 많으면 좋은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증거, 뭐 내가 푼돈 좀 빼돌리는 거, 그것보다는요, 내가 이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들을 나 스스로 내가 노력으로 메꿔 나가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었으면 경제적 독립을 준비한다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면 정을 뗀다든지, 이런 면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지는 않는데요. 최소한 많이 불행해지지 않는 전제 조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누리던 것을 못 누리면은 되게 불행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평대 강남 아파트에 살던 분이 이혼하고 무슨 변두리에 2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불행하다는 느낌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또 내가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면 어느 정도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약이고, 얼만큼 내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희망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그 불행과 행복을 가르는 거지, 이런 물리적인 조건은 정말 최소한의 그 생활 가능한 선만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앞두고 너무 많은 곁다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조그만 것에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지, 이런 마음가짐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게 평소에 뭐 정서적인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 같은 게 없었다면요, 부모가 이혼을 해도요, 생각보다 되게 쉽고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혼 전에도 부부간의 갈등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아이라든지 이미 뭐 수년 동안 곰고 골마가지고 부부가 대면대면 있는 둥 없는 둥 살아서 아이들 마음에 그렇게 부모에 대한 큰 기대나 그런 게 없었다든지 하면요, 이혼하는 게 오히려 애들도 더 안정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도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요, 부모들이 말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행동은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는 애들 때문에 이혼 안 한다고 하면서 애들을 앞세워서 애들한테 부모지간에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애들을 중간다리 역할 삼아서 자기 부부간의 갈등에 완충제 역할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부모가 자기 감정에 빠져서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에만 집중을 해서 아이가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그런 가정을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혼하고 나서도 아이가 적응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툭 까놓고 이 가정은 이미 파탄 났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자식 탓하지 마시고요, 애 생각을 좀 하세요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해요. 그런 상태에서 2, 3년 동안 시간을 끌면요, 어른들한테 2, 3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기, 사춘기, 입시 시기, 이런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어른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지, 어른들의 나는 가정을 꼭 지킬 거야, 내가 왜 이혼을 해줘? 이런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망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거는요, 불안함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될까? 나는 누구랑 살게 될까?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난 다시는 아빠를 못 만나게 되는 거 아닐까? 나 정말 가난하게 살게 되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도 다 끊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지, 막상 부모의 이혼, 뭐 따로 살게 되는 거는 크게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가 이혼해? 뭐 하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나한테 미칠 영향이 뭔데? 나 다니던 거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야? 나 지금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나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은데 아빠가 그래도 계속 내 학비 대주는 거 맞지? 요거에 대한 개런티를 받고 싶어 하지 생각보다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아이가 이혼 가정인 게 티가 나면 무시당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이혼하고 나서 첫 아이 초등학교를 처음 보냈었거든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도 그렇게 편견이 없고요. 내가 이혼했다고 어디에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 이상 동네 엄마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학기 초에 애들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서류 보내잖아요. 그때도 애들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떼서 보내면요, 엄마 아빠 다 나오고 형제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이라는 게 티가 나는 서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저희 가정이 이혼 가정이고 저 혼자 키우니까 혹시라도 무슨 부족한 게 있거나 하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라고 일부러 따로 부탁을 드릴 정도라니까요. 근데도 사실 담임 선생님이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면 이혼 가정이 워낙 많고 뭐 다문화 가정, 진짜 뭐 문제 있는 가정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뭐 이혼했다고 해서 편견을 갖거나 문제야라고 치부하는 일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 살면 애는 당연히 잘 크니까 애 걱정하지 마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믿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혼 후에 연애에 대한 생각도 어찌나 다 다른지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한테 학을 떼가지고 아이고 남자라면 징글징글하다고, 나 다시는 뭐 연애고 뭐고 꿈도 안 꾸고 자신감도 없고 이제 와서 애 딸린다 누가 좋아해 주겠냐, 나 이혼하고 연애 절대 안 할 거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도 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혼할 거라고, 막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하면 너무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환상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뭐 어찌됐던 간에 시간이 지나면요, 당연히 나한테 맞는 사람이 또 어디선가 나타나고 나도 이렇게 꽝꽝 닫아놨던 마음도 스르르 열려서 또 다시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성에게 상처를 받았고 내가 너무너무 믿던 내 배우자에게서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이렇게 꽉 닫힌 마음이 평생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주변 분들도 보면요, 이 돌싱의 연애 시장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나고 사랑 주고 사랑받고 재밌게 연애하고 지내는 분도 있고요. 뭐 그런 거 다 시시하고
다 젊었을 때 해봤지만 별거 없다 하면은 뭐 연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뭐 나는 절대 앞으로 남자 못 만날 것 같아, 누가 날 좋다고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혼하고 나서 되게 감정적이 되고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나 감정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자분들은 나 아직 안 죽었어, 내가 남자라는 걸 증명하겠어, 전처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 만날 거야 해서 이상한 데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요. 여자들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외로운 여자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꼬여드는 남자들이 또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옛날에 무슨 동창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평소에 나 아줌마라고 거들떠도 안 보던 인간이 뭔가 갑자기 남자로 막 다가오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다가 내가 제정신이면 거들떠도 안 볼 인간이랑 이상하게 엮여서 끊어내지도 못하고 더 상처받고 몸 털리고 맘 털리고 돈 털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다가오는 사람 당연히 경계해야 되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고, 이런 사람은 나랑 맞고 맞지 않고, 이거를 이혼 후에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이성관이랑 지금 내가 돌싱이 돼서 생각하는 이성관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지 되겠죠. 나랑 맞는 이성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외롭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이혼하기 전보다 더 피폐해지고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내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도 신중해야 되고요. 이혼하고 나서 직후에 다가오는 사람 조심해라, 제가 늘 그렇게 경고를 드립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도 희미해지고 그 나쁜 기억이 떠오르는 빈도나 강도도 점점 약해지고요. 제 경험상 한 1년쯤 지나니까 그냥 이혼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나 진짜 좀 행복한데, 완전 적응됐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나 별로 인생에 문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 가서 나 이혼했다라고 떠벌리기도 쉬워지고요. 만약에 누가 나 이혼했다고 뒷담화하거나 손가락질하면 그건 그 사람 인성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이혼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끄러워하거나 의미를 두지 않게 됐어요. 이혼이 큰 사건인 거는 맞지만, 이 이혼으로 인하여 내가 꼬꾸라지는 큰 시련이 될지, 아니면 내가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서 내 인생을 사는 좋은 터닝 포인트, 계기가 될지는 내가 사는데 달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로 들어오셔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